안녕하세요. 원진수학원의 전원진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의 화학 부분에서 저번에 제가 분자 궤도 함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린다고 했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화학1과 화학2가 여러분 제대로 조금 공부가 좀 돼 있어야 될 상황에서 공부를 좀 할 수 있는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요일이라서 지금 아직 식사를 안 해가 제가 조금 피곤한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좀 양해를 먼저 좀 바라겠습니다. 몰레큘러 오빗이라고 하는 부분은 그 아토믹 오빗, 즉 말해서 H2를 예를 들면 생각해 보죠. H라는 원자가 있고 여기 H라는 원자가 가까이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가까이 왔을 때 서로 간에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오버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요 전자 사이에 있는 전자들이 오버랩이 돼서 가까이 와가지고 H2 같은 경우 공유결합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분자 궤도 함수에서는 이렇게 서서히 가까이 와서 파동 형태로 해서 오버랩 되었을 때에 그때의 토탈 에너지가 요 각각의 에너지보다도 더 작게 될 때, 그렇죠? 그때 우리가 결합을 하게 되는 거죠. 기본 전제 사항이죠. 다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분자 궤도 함수에 지금 H2가 결합되는 이런 그 에너지, 분자 전체의 에너지가 각 원자가 가까이 와서 결합하는 이 에너지죠. 에너지보다는 더 작거나 같을 때 그때 일단 분자 궤도 함수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냐면 분자 궤도 함수를 그러면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자, 파동 함수를 우리가 그릴 때 우리 파이라고 이렇게 적습니다. 그래서 수소 원자 요 한 개 있죠. 그럼 파이의 A라고 할까요? 수소 원자 파이의 파동 함수가 전자에 대한 파동 함수입니다. 자, 그러면 CA의 파이의 A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또 옆에 있는 요 수소 원자 파이 B라고 그 수소 원자를 할까요? 그럼 요 파동 함수는 파이 B죠. 그렇죠? CB의 파이 B라고 적겠습니다. CA와 CB라고 하는 부분은 나중에 확률적으로 전자가 얼마만큼 많이 분포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부분에. 이제 그걸 표현할 때 CA와 CB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 각각이 이제 쫙 결합을 해서 분자 궤도 함수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러면 이렇게 적을 수 있죠. 파이는 CA의 파이 A 더하기 CB의 파이 B다.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요것이 H2의 파동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파동 함수는 플러스 이렇게 CA의 파이 A 더하기 CB의 파이 B로 해서 이렇게 더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CA와 CB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상수값을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간에 더하기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인데 꼭 더하기가 아니라 곱하기로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근데 더하기로 하니까 실제 실험 현상하고 맞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뿐입니다. 딴 건 아닙니다. 그래서 리니어하게 컨비네이션이 되어져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가 됩니다. 아까 처음에 첫 번째가 뭐였다고 했습니까? 분자 궤도 함수의 조건에서. 그렇죠? 분자가 형성되어질 때의 그 전자들의 에너지가 각 원자들에 있는 그 에너지보다 더 낮을 때 분자 궤도 함수가 적절 만들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웨이브 펑션을 표현을 할 때 수소 기체 같으면 수소 원자에 대한 웨이브 펑션 CA by A, 또 다른 수소 원자에 대한 웨이브 펑션 CB by B, 이것이 선형으로 결합되어 있다. 더하기로 선형으로 결합되어 있을 때를 이야기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가 됩니다. 세 번째로는 이게 원자와 원자가 H2 같은 게 원자와 이게 결합을 하게 될 때
오비탈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뒤에서 바로 좀 할 건데요. 오비탈에 이제 결합을 쭉 하게 될 때, 그때 결합을 하는 부분이 있죠. 어떤 결합을 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s 오비탈과 s 오비탈에 있는 요 전자가 결합을 할 때 s 오비탈을 잠깐 둥그스름하게 돼 있죠. 그렇죠? 둥그스름하게 돼 있죠. 그럼 9는 뭐가 되죠? 대칭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9는 대칭이 되죠. 그렇죠? 모든 축에 대해서 대칭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대칭이냐 또는 예를 들어서 px 오비탈 요 x방향이라는 px 오비탈 이렇게 적겠습니다. px 오비탈 같은 경우는 어느 축의 대칭입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px 오비탈 같은 경우는 x축에 대해서는 계속 돌리면 어떻게 되죠? 조금만 돌려도 대칭이 다 되는 거죠. 그렇죠? px 오비탈은 맞습니까? 근데 py축에 대해서 이렇게 돌리면은 처음에 안 되고 180도 돌아갔을 때 180도도 돌아갔으면 안 되네요. px 오비탈 같은 경우는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되는데 요쪽에 지금 전자가 많이 모여 있고 여기 전자가 거의 없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렇게 됐으면 y축 방향으로 돌렸을 때 이렇게 돌렸을 때 어떻게 되죠? 180도 돌려가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지 않죠. 360도 돌아가야 원래 상태에 돌아가죠. 그래서 제가 뭘 이야기하고자 하느냐면 세 번째로는 전자가 오버랩이 일어나는 데에서는 X축으로는 조금 돌리더라도 대칭이 일어나는데 Y축으로 하니까 조금 돌리도 지금 대칭이 일어나지 않죠. 시메트리한가 시메트리하지 않는가에 따라 가지고 시그마 결합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리고 파이 결합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d 오비탈에서는 시그마 결합도 있고 파이 결합도 있고 델타 결합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무튼 간에 그것조차도 시메트리 하냐 아니냐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세 번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수소 같은 경우는 수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가까이 오므로 해가지고 에너지 레벨이 좀 비슷하죠. 그 전자들이 비슷한 것에 의해서 이렇게 툭 떨어집니다. 그렇죠? 분자가 딱 일어났을 때 수소 분자가 딱 될 때 이 전자 두 개가 공유결합을 하면서 안에 탁 떨어지는 겁니다. 요 원자들 레벨보다 에너지보다는 좀 작아지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수소 원자처럼 이 수소 원자와 원자가 가까이 갈 때 이 두 원자의 전자에 대한 에너지 레벨이 비슷한 레벨에 갔을 때는 굉장히 에너지가 많이 떨어져 가지고 굉장히 안정한 구조로 H2 분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HF 같은 경우는 잠깐 볼까요? H는 요렇게 가고 있는데 F는 에너지가 조금 전자들이 에너지가 좀 낮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 두 개에서. 물론 결합을 하기는 하는데 툭 떨어져가지고 차이가 얼마 안 되죠. F에 있는 요 전자와 차이는 얼마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H2에 있는 분자보다는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좀 더 덜 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H2보다는 좀 더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뭘 말하고 싶으냐? 그래서 에너지 레벨은 좀 비슷한 것끼리 갔을 때가 가장 안정되게 일어나고 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면 좀 뭐 낮은 부분이 조금 생기긴 하는데 좀 불안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용액이나 이런 것을 가해주게 됐을 때 물이나 이런 걸 가했을 때 뭐 이온화 될 가능성도 아주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제 그 정도 여러분들이 일단 알고 나서 있죠. 제가 그 다음 마지막으로 분자 교대함수에서 분자가 형성될 때는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분자 궤도 함수가 분자가 형성돼야 되는데 분자가 이렇게 본딩이라든지 그러니까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렇게 그 수소끼리가 원자끼리에서 결합이 된다 했죠. 전자가 이 본딩이라고 하죠. 에너지 낮은 부분이 높은 부분은 안티 본딩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이고 분자가 형성되는데 이 본딩이 일어나지 않는다. 분자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은 non-bonding이라고 하게 됩니다. non-bonding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아까 지금 제가 잠깐 이야기했던 그 대칭이냐 대칭이지 않느냐로 가지고 있죠. 분자가 지금 본딩 상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본딩 상태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번딩 됐다고도 에너지를 가해주고 있을 때 non-번딩이 이렇게 툭 떨어지는 상태 갔다가 다시 들뜬 상태로 이렇게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상세한 부분은 또 다음에 제가 구체적으로 p 오비탈 있죠. p 오비탈을 가지고 하나씩 설명을 구체화시켜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